다음 소식입니다.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또 한 번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당분간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건데 이 발언 후 뉴욕 증시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잭슨홀 미팅 개막 연설에 나선 파월 미 연준 의장은 10분도 안 되는 짧은 연설 동안 인플레이션을 45차례나 언급하며 물가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등 연준이 참고하는 물가 지표의 급등세가 둔화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걸 시사한 겁니다. While the lower inflation readings for July are certainly welcome, a single month's improvement falls far short of what the committee will need to see before we are confident that inflation is moving down.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 2%로 내려올 때까지 제약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고강도 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에 고통이 따르겠지만 물가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will also bring some pain to households and businesses. These are the unfortunate costs of reducing inflation. But a failure to restore price stability would mean far greater pain. 매파적인 파월 의장의 발언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3% 이상 폭락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의 역사가 통화 정책을 조기에 완화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고 말해 내년 초쯤엔 금리 인하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겠냐는 시장의 기대에도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 경기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미 양국의 기준금리도 또다시 역전될 것이 분명해졌는데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전망을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준이 다음 달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 나선다면 단번에 기준금리가 3%를 넘어섭니다. 그제 0.25%포인트를 올린 우리 기준금리 연 2.5%를 뛰어넘는 겁니다. 미 연준은 오는 11월과 12월 연내 2번 더 금리 인상을 단행할 여지도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남은 10월과 11월 회의에서 0.25%포인트씩만 인상해 기준금리가 3%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미 간 금리 역전을 당분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우려가 실현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격차가 크게 벌어졌을 때 한 1% 중심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런 방침에도 기준금리 인상 압박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데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달러화가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입 물가는 뛰고 내수 경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이미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미국의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할 거란 전망도 많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침체에 빠질 리스크는 더욱 높아졌고 이미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수출이 향후에 더욱 위축될. 미국처럼 금리를 크게 올려 물가 잡기에 나설지 이자 부담과 경기 침체를 우려해 소폭 인상에 머물지 한국은행의 셈법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이 했던 이 잭슨홀 연설이 아마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당장 이번 주에도 우리 주식부터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죠? 네, 이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잡기 전까지 기준금리 계속 인상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다음 달 FOMC에서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 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날 뉴욕 증시가 3% 이상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번 주도 이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월 9.1%에서 7월 8.5%로 둔화되면서 시장에선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거란 전망도 나온 바 있지만 파월 의장이 이를 일축시키는 매파적 발언을 한 겁니다. 이후 이 월가 전문가들은 지금 2.5%인 연준의 최종 금리를 3.5%에서 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이번 주 후반엔 미국 8월 고용 보고서가 나와서요. 시장을 한 번 더 흔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이 8월 고용 지표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연준의 행보는 당분간 이 물가에 더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리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네,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국 통화정책이 미 연준 통화정책에서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다며 미국보다 금리 인상을 먼저 종료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9월에 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현재 2.5%로 같은 수준의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는 건데요. 이 총재는 1%포인트 차이 정도의 격차는 허용하지만 그 이상 커지지 않을 정도로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또 요즘 이 기름값이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앞으로 이 어떻게 될지 속단하긴 어렵잖아요. 8월 한국 물가 상승률은 7월 6.3%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물가가 아직 정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긴 이르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률이 4에서 5%를 보이는 한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또 금리 인상 종료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네, 시중에 풀려 있는 돈들이 지금 계속 은행으로 계속해서 몰리고 있다면서요? 네, 이 8월 5대 은행의 예적금으로 몰린 돈이 7조 원이 넘습니다. 네.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온 돈이 은행 같은 이 안전한 투자처로 이동하는 역머니 무브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25%포인트 올리면서 지난 4월부터 5월, 7월, 8월 이렇게 4번 연속 기준금리 올랐잖아요. 총 1%포인트 올라간 건데 이게 은행권에 반영돼서 현재의 3%대 후반 예금금리를 적용하는 것도 나왔고 저축은행의 경우는 연 4% 넘는 것도 있습니다. 올해는 이 기준금리 올리는 금통위가 10월, 11월 이렇게 2번 남아 있거든요. 연말까지 최대 0.5%포인트 추가 인상한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이 예금금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가 이렇게 계속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예금금리도 굉장히 짧은 텀으로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예금이나 적금 가입하신 분들은 이거 해지하고 다시 들어야 되나 어떻게 하나 고민스러우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네, 예금 만기를 3개월, 6개월 이렇게 짧게 들어도 워낙 이 금리 오르는 속도가 빨라서 이전에 들었던 거 해지하고 금리 높은 걸로 갈아타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 만기까지 3개월이 안 남았다면 그대로 두는 게 좋고 가입한 지 3개월이 안 지났다면 중도 해지하고 고금리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게 대개는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면 보통 우대금리 빼고 기본금리의 50에서 80% 이자율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예적금 담보대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대출금리는 보통 이 담보로 잡는 예적금 금리의 1%포인트를 더하는데 최근 같은 이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 이자를 내고도 이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면요. 지난해 8월 초에 들었던 2년 만기 정기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이 고금리 새 예금을 든다고 하면요. 지난해 8월 말부터 기준금리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2%포인트가 지금 올랐는데 대출 이자를 빼도 최소 이 1%포인트 정도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상황은 이 개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 정확한 건 두 상품 사이의 금리 차이를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시 뉴스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350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미국 연준 의장이 금리 상황을 조이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힌 여파인데 주식시장도 동시에 출렁이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연중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환율은 아침 9시에 곧바로 1,342.5원으로 뛰면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최종 가격인 1,331.3원에서 11.2원 오른 가격입니다. 그리고는 오전 10시 40분경 1,349.1원까지 뛰면서 연중 최고점을 다시 한번 갈아치우고 1,350원 직전까지 다가섰습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밤 내놓은 발언의 여파입니다.
파월 의장은 또 한 번 이례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멈추거나 쉬어갈 때가 아니라고 말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끌어올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0.75%포인트 올리면 달러 값도 그만큼 비싸지는 셈이어서 원달러 환율에도 곧바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예정이 없던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당분간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식시장도 파월 의장 발언의 영향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2% 이상 떨어지면서 불안한 심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SBS 김범주입니다.